저도 K리그를 오랜 기간 지켜봤지만 10년이나 활동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난한 겁니다. 한 그거- 번도 사고 친 적이 없어요. 있죠. 저도 있죠. 있긴 예, 있죠. 저 사람이니까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중이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야. 게스트 한번 특급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특급이죠. 정동진입니까? 네, 스타 주심이죠. K리그 최고의 주심입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K리그 심판으로 활동 중인 정동식입니다. 야, 우리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이세요. 네. 최고의 주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타 주심. 스타죠. 민재인 줄 알았어요. 민재야, 너 언제 주심 받냐? 예. 저희가 오늘 또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야, 이렇게 먹방?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먹으면서 입이 열려야 또 다른 입도 열리고 하는 거거든요. 탕수육 혹시 이렇게 소스를 부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찍어서? 어떻게? 예, 지금은 코로나니까 찍먹. 오케이, 지금 네. 오케이. 두 분이서 이렇게 대면 하시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시잖아요. 예전에 축구를 한번 했죠. 그 어디지? 남양주에서. 야, 남양주에서. 아, 그래요? 야, 겁나 잘하더라고. 선출 남더라고요. 뭐 선수 때 어디 갔어요? 저 중앙수비 민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야, 네, 저- 특별히 그 준비했어요. 네. 언중유골 준비된 방송인. 야,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만 뵙고 음. 이렇게 가까이서 뵌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화면보다도 펀치라시고 동기가 누구예요? 아 선수 동기로 박지성, 그리고 이동구, 오? 차두리, 오, 또 이천수. 뭐 이야. 그 또래입니다. 세대. 예. 이야. 80년대 초반. 예, 맞습니다. 대박. 저는 그 선수들에 비하면 뭐 아직 한참 미친데 그 어저께 보니까 송윤 선수 아버님이 나는 선수 때 뭐 3류 선수였더라고 얘기했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 5류 선수. 아 근데 선수로는 네? 그렇지만 예. 대한민국에 심판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K리그 1에서 활동하는 심판은 16명밖에 없습니다. 그중 16명 중에 한 명이란 거는 심판으로서는 거의 국가대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또 상위 뭐 0.몇 %. 0.1%. 야, 심판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심판이라면 누구나 이제 꿈꾸는 무대 아닙니까? K리그 1이라고 하면. 예, 그렇죠.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심판? 지금 심판 상급 땄을 때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심판 총으로 보면 20년간 활동을 하고 K1 K리그 심판이 된 건 이제 10년째. 아, 10년째? 10년째 활동하고. 머리 가발이에요?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 게 네. 어쨌든 DGB 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제 그 해설하시는 도중에 예. 예,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정동식 주심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그 당시 그거 이제 와이프가 경기가 끝났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 뭐라고? 그거 빨리 몇 분경에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어땠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오면서 봤습니다. 근데 어.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근데 나는 어설프게 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머리가 없는 걸 알고 네. 가발하는 거죠. 이직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이직했다 그랬을 거야. 위원님은 심었다 네, 심었다. 표현을 그렇게 심었다고. 하셨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뭐 창피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예.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더들보고. 아니 여자들이 화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뽀기듯이 맞아요. 저는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회춘했습니다. 요즘 보면서 예.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까? 아니 축구 선수가 꿈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심판을 하면서 그 대리만족 이것도 나하고 참 잘 맞는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그때 최종적인 목표 꿈이 가슴에 왼쪽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다는 것이 오. 꿈을 가지고 항상 운동을 했었는데 선수라면 또 누구나. 네, 선수 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로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운동장에서 축구로 가서 계속 연계해서 축구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때 이제 체육학과를 다니면서 심판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헤어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네. 조금만 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탈모인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탈모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정동식 심판님 같은 경우에는 몇 세쯤부터 시작이 되셨는지 이제 날아가기 시작한 게 저는 조금씩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나갔어요. 20대 한 초중반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서 네. 좀 심해졌고. 네. 남들보다 빠른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어쨌든 아이가 셋이 그러니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예, 셋이야. 이제 그때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음. 결혼하기 전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이제 셋을 키우다 보니까 별로 무덤덤해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화면에 많이 비추고 나오다 보니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조금 저도 저를 꾸미는 거죠, 제 자신을. 오. 본인의 그럼 이거의 만족도는 어느 아니 정도? 더 비싼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다 수입이 적다 보니까 오. 비싼 걸 싼 걸 하다 보니까 약간 티가 나나 아니, 봐요. 근데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데? 괜찮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워. 오늘은 또 유튜브 찍는다고 원주는 걸 특별히 찍는다고 신경- 조금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 관련 질문 하나만 네.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제가 뭐 주변에 봐도 그렇고 얘기 듣기로도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머리 쪽을 먼저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진단이 약간 거의 반 전문가식으로 딱 보면 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이 사람은 맞다. 보이죠. 저는 보이죠. 저 전문가거든요, 제가. 그러면 봤을 때 진단 한번 해. 아니요. 할 거 없습니다, 저는. 따로 먹고요?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없어요. 잠깐만요. 네. 유전적으로 저기 부모님 뭐 아니요, 저는 유전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갑자기 발현이. 그러니까 요즘에 결국에는 이 머리를 제가 이렇게 조금 시술을 하고 손을 보고 그전에는 왜냐면 저도 K리그에서 10년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좀 손을 보면서 김민재 선수 닮았다는 그러니까. 기사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오. 그러면서 이슈화가 좀 많이 되기 시작했죠. 저도 K리그를 오랜 기간 지켜봤지만 10년이나 활동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 그러니까 됐어. 제가 제일 무난한 겁니다. 한 그거- 번도 사고 친 적이 없어요. 있죠. 저도 있죠. 있긴 예, 있죠. 저 사람이니까 있죠. 있긴 있는데 예, 저도 있죠. 큰 사고는 없었다. 있죠.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무난하게 10년간 K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게 유학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쫓겨난 적 없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내려온 업다운이에요? 업다운에서 저는 급등락이 심했죠. 오. K2에서 출발해서 K1에 갔다가 또 성적이 좋지 않아서 K2로 떨어졌다가 다시 K1을 갔다가 제가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마추어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않아가지고 그 밖으로는 떨려난 적은 없는 거잖아요. 예. 나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나 방송에서 나도 아찔아찔하거든. 네. 걸리면 그냥 아웃인데 살아남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발언하시는 게 이 해설할 때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긴 하는데 네. 약간 가끔은 수위가 이게 방송으로 가능할까라는 어차피 진짜? 생방송이니까 아 진짜로? 예. 걱정될 때가 있죠. 오.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요? 예.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예. 그러면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아요. 맞아. 예. 오우. 그래서 축구를 어쨌든 하시다가 근데 또 선수들 중에 일부 선수들은 나는 심판은 절대 안 해. 막 괜히 그냥 심판에 대한 네. 불신이나 뭐 적대감 같은 게 있는 선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예,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있어요. 처음에 그런 심판이라는 길로 내가 가야겠다고 뭐 생각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이루지 못한 꿈을 네. 최초의 심판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꿈 목표는 당연히 국제 심판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활동을 했었죠. 했었는데 이 심판이란 직업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현우 선수가 제 초중고 대학교 직속 후배거든요. 오. 근데 조현우 선수가 대구 FC에서 한창 선수 생활을 골키퍼로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저도 K리그 심판으로서 거의 신입이었죠. 그때는 알려지지 않고 그 대면할 수 없는 그 대구 경기에 제가 들어갈 수 없고 대면할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아서 그때는 저를 보면 인사를 자주 하곤 했었거든요. 오며 가며. 예,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배님이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이 되고 운동장에 봐도 인사를 안 하고 못 본 척을 하고 하는 걸 보고 이 심판이란 직업이 참 어려운 직업이구나. 왜냐면 저는 공정하게 본다고 보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섭섭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좀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선민 선수도 초등학교를 신정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문선민 선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정초등학교, 물레중학교, 장흥고등학교에서 장흥고등학교 나오면서 그 나이키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스웨덴에 갔다가 한국에 인천으로 복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복귀하는 날 제가 그 경기에 심판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서로 너무 반가워가지고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문선민 선수를 기억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 집 옆집에 살았거든요. 항상 저녁마다 줄넘기하고 그 좁은 골목에서 줄넘기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국가대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운동 자기 관리를 하면 국가대표라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치킨도 사주고 그 국가대표 유니폼도 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대표 유니폼도 국가대표 꼭 대라라고 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어린 문선민에게. 그래서 인천에 복귀전을 하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경기를 자꾸 접하고 하다 보니 이 연락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심판의 숙명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그리고 주심을 보다 보면 어쨌든 뭐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벤치에 있는 감독들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마음에 이 감독은 좀 괜찮고 이게 감독들 중에 뭐 불편하거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참 좋다 그런 감독들이 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누구?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 팀을 좋아하고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주심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심 볼 때 사람을 양쪽에 벤치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주심보다 대기심. 그렇죠. 주심들은 항상 깨야 되고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심은 벤치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봅니다. 지도자 해석을. 근데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제 기억에 남는 그 좋은 감독님은 저는 포항의 김기동 감독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심판에 대해서 존중을 잘 해주시고 리스펙트 해주시고 항상 항의를 하더라도 항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유하게 항상 대화하듯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안 좋았던 감독님은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라고 뭐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고 그러니까 약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심판도 사람인데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좀 귀 기울이고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 컨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존중을 안 해주시는 감독님이 대래 있습니다. 간간히. 간간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저한테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저한테는 한 명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판정에 영향이 전혀 없죠.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주시를 보면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좀 기분이 나쁘면 좀 한 번 하고 써. 그러면 안 되나?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그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어지래요? 그건 없습니다. 힘이 들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K리그 입문하고 초창기에는 힘든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여유도 생기고. 여유도 있고 뭐 심리적으로 어쨌든 주심이라는 게 판정을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어쨌든 뭐 이게 심리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굴리고 막 어떻게든 심판의 그런 것들을 뭐 꼬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뭐 선수들이 좀 있습니까?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이나 지도자나 심판이나 전체적으로 운동장 안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한번 넘어져보고 저 심판이 불어주네 안 불어주네. 그렇죠. 오케이. 저 심판은 또 유하게 또 그냥 가네. 저 심판은 또 강하게 가네라는 스타일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경기 규칙 안에서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수들이 기싸움을 간혹가다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판들한테도 툭 던져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면장사할 수도 있지만 자주 보면 항의도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저 심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선수들이 한번 더 강하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반응이 오나. 그러니까 항의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맞지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안 불어주냐? 그렇죠. 아니 저 존댓말로 합니까? 아니면 반말로 합니까? 반말 하면 그냥 옐로 카드? 오 이거 내가 가졌어요. 좀
헐리 액션이 심하다. 그런 선수들이 그런 있습니까? 선수 있습니까? 좀. 있습니까? 이름은 뭐 밝히지 않아도 되고. 예,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름 밝힐 수 밝혀도 돼요? 있잖아요. 밝힐 수 있어요? 아니요, 밝히면 그 선수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니셜 아니, 그건 나옵니까?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니셜은요? 그러면은 지역만. 아니 그 지역 얘기하고 이니셜 얘기하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선수가 몇 없기 때문에 다 베테랑 선수예요 아무튼. 베테랑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액션. 그렇죠. 안 부딪혔는데 네. 부딪힌 척하고. 네. 근데 예전에는 VR 없을 때는 엄청 심했는데 VR이 좀 진행이 완화가 되면서 됐죠. 예. VR 1년차 VR 시행 초기 때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수들도- 많이 잦아들어가지고 거의 왜냐면 카메라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럼 심판으로서 VAR이 네. 도입이 된 것이 오케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 이 심판 경기 규칙이라고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기 규칙이 만들어진 자체가 양 팀 간에 어느 팀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놓칠 지가 그렇죠. 장면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VR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큰 실수에 대해서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VAR이 도입되고 나서 좀 부담감이 줄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죠. VR 없을 때는 왜냐하면 경기를 마치고 나서 경기를 마치고 본인 경기를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운동장 안에서 안 보이던 게 화면으로 보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각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근데 VR이 없을 때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죠. 그러면 경기에서 진 팀 있잖아. 네. 그쪽에서 막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막 항의하거나 막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죠.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오고 이제 연맹으로 쪽으로. 협회로 연락이 가면 그 연락이 간 게 이제 분석을 위원회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 심판한테 이제 이거는 오심이었다 정심이었다라고 이제 통보가 오죠. 오심이라고 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징계가 따르는 거고 고가 점수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 K가 안 K1에서 돼서? K2로 떨어질 수, K2에서 아마추어 K3 심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은 K2에서 K3로 안 떨어지지만 그렇죠. 심판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심판에게 어떻게 보면 심판에게 더 가혹한 그러니까. 그런 제도입니다. VR이 있어도 근데 그걸 봐서도 오심이 된 경우도 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네. VR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VR은 결정적으로 이 작은 자갈을 찾는 게 아니라 큰 돌을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관중이 봐도 꼬마 맞아요. 축구 팬이 봐도 저거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오심이다라고 했을 때 VR 온필드 리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주심이 바꿀 수 있는 어떤 장면을 띄워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띄웠을 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판단하는 게 VR을 보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뭐였죠? 뭐죠? 득점 상황, 득점 상황, 페널티킥, PK 상황, 페널티킥, 그리고 퇴장 퇴장, 상황, 그리고 신원 오인